안녕하세요. 오디오 외주인 플레이지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에버솔로에서 플래그십 제품으로 새로 출시를 한 네트워크 플레이어 DMP-A10 그리고 전용 파워앰프라고 할 수 있는 앰프 F10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네트워크 플레이어 DMP-A10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앰프에 대한 성향이나 성능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보면 정말 쉬운 표현으로 눈이 가게 생겼어요. 상당히 폼이 나게 생겼죠. 전체적으로 삼각형 형태로 깎아놨어요. 방열판 같은 경우에도 곡선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볼륨 노브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숫자를 이렇게 소형 디스플레이를 박아놓은 것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색다른 모양으로 비춰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디스플레이 종류도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터치가 가능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하위 기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커져서 이 시인성이 좋고 터치를 하기에도 좋고요. 화질도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과 디테일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데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 자체가 아직까지 제가 사용해본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에서는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며칠 만에 다 사용해 볼 수가 없어요. 메뉴를 보면서 하나씩 해보더라도 그거를 다 만져보기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기능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능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에버솔로 하위 기종부터 내부에 M2 방식의 SSD를 탑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제품도 M2 방식의 SSD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위 기종부터서도 상당히 좋은 EQ 기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보강된 EQ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이 보정 기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룸 코렉션, 마이크를 이용한 오토 세팅 기능이 드디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EQ 기능이라든지 이 룸 코렉션 기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에버솔로 DMP-A10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 네트워크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의 모든 기능들은 다 충실하게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HDMI 단자 당연히 있고요. USB 3.0 단자, 심지어는 광랜 단자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기능이죠. USB DAC로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안테나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도 두 개나 탑재를 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단자들 다 탑재를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부품은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DH 칩셋이라고 한다면은 캐나다의 ESS사의 ES9038 프로 칩. 그런데 이 제품에는 드디어 ES9039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클럭의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 OCXO 클럭을 두 개를 탑재를 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디지털 타이밍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고요. 컨트롤러 칩셋 같은 경우에도 최신 엑스모스 칩셋을 탑재를 해서 샘플링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768kHz 그리고 DSD 같은 경우도 DSD 512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요. 광단자를 이용했을 때도 191kHz까지 지원할 수 있는 최신 엑스모스 칩셋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품성이 뛰어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특히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앞서서 고급 칩셋, 새로운 고급 칩셋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오디오 마니아들은 ES9038 시대를 끝내고 드디어 ES9039의 시대를 만끽하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일단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제품답게 정교하고 정확하면서도 빈틈이 없는 사운드를 재생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 사운드 밸런스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사운드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깨끗한 중고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럼 이 사운드 밸런스가 저음부터 고음까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음은 허전해지는 거죠. 대신에 고음이 좀 더 깨끗하면서도 고음이 좀 더 먼저 치고 나오는 거죠. 반대로 이 톤을 중저음이 좀 푸근하게 나오면서 웅장하면서도 푸근하고 풍부하게 나오는 게 더 낫더라 생각을 해서 이 톤이 이렇게 내려가는 제품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착색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또렷또렷하면서도 빈틈이 없는 사운드를 재생을 한다. 절대 어기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바른 생활 같은 소리만 낸다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이 느낌이 살짝씩은 확장이 됩니다. 살짝씩은 확장이 된 상태에서 아주 힘이 잘 실려져 있는, 응집력이 좋으면서도 다이나믹이 아주 좋은
단단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명징하면서도 아주 정확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그런 톤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상력도 뛰어나죠. 소리의 선명도도 뛰어나고 소리의 정교함도 뛰어나고 소리의 명징함도 매우 뛰어납니다. 무려 ES9039 프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리의 해상력이라든지 정교함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반대급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언급을 당연히 하고 가자라면요, 취향에 따라서 특이한 소스기기의 음색이나 착색을 오히려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뭔가 음악적인 이런 여유라고나 할까요? 음악적인 뉘앙스? 그런 느낌은 살짝 배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오디오 리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런 느낌의 음색 사운드를 현대적인 음색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비교적 아직까지는 에버솔로는 신생 브랜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험성이 있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음색을 추구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소비자와 많은 지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중립적인 사운드 밸런스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제품이 확실히 소리의 정교함, 소리의 다이나믹, 그리고 소리의 각 대역별로 실려져 있는 소리의 에너지감 자체가 우수해요. 중저음의 경우에도 상당히 다이나믹하면서도 타이트하게 재생이 됩니다. 중고음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확하면서도 또렷또렷하면서도 선명하면서도 정교하게 재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뭔가 약간 엣지감이 있다. 소리의 청량감, 그리고 소리의 정교함, 그리고 정확한 소리의 맺고 끊음, 이런 특성들이 좋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 이렇게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살짝 느낌 있게 엣지감 있게 소리를 재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음질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현대적인 오디오 기기가 갖춰야 되는 각종 오디오적인 특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해상력, 소리의 정교함, 정확함, 치고 빠지는 느낌, 입체감, 오디오적인 특성을 하나하나 떼어서 평가를 했을 때에는 그 채점을 아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스타일로 현대적인 소스기기의 스타일대로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성 자체는 정말 잘 나온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온 이 정도 가격대의 통합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프리앰프 치고는 매우 뛰어난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추가로 음질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은 유연성을 좀 더 살려줘야 됩니다. 유연성을. 하이엔드적이고 현대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가격 대비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음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오디오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깔 게 없는데, 여기에 음악적인 소리의 유연성이라든지 하모니컬의 풍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살짝만 더 살려주면은 정말 가격 대비 완벽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기 전용 파워 앰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앰프들하고 매칭을 해봤는데 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섬세함의 특성이 좋은 앰프들, 음악적인 뉘앙스가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해서 훨씬 더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추구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재생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레이드가 좀 낮은 스피커, 그레이드가 좀 낮은 앰프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에는 사운드의 확장성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소한 제가 매칭하기로는 600~700만 원대의 앰프, 그리고 1000만 원 초중반대의 앰프들만 매칭을 하더라도 이 정도 사운드가 나와준다면 이 제품은 확실히 인기를 끌만할 것 같다. 음악적인 느낌이라든지 하이엔드적인 느낌에 있어서도 앰프를 좀 더 고가 계정으로 매칭을 하고 스피커를 좀 더 고가 계정으로 매칭을 하니까 오히려 또 소스기가 내줄 수 있는 사운드의 확장이 훨씬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고가 스피커와 고가 앰프를 매칭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스기의 수준 자체가 한 100만 원대 내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하이엔드적인 스피커와 아무리 하이엔드적인 앰프를 매칭한다고 하더라도 소리 자체가 약간 가볍게 재생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품에 대한 가장 큰 칭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이용해서 나는 하이엔드급까지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앰프나 스피커를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이엔드적인 느낌까지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대의 제품 치고 이런 정도면은 종합적인 상품성 그리고 음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쉽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자,
전용 앰프를 이 앰프 F10 보시면 앞에 이제 레벨 매트도 이렇게 달려져 있어가지고 근사하게 나름 근사하게 파워 앰프를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파워 앰프가 훨씬 더 무거운 제품인데 네트워크 플레이어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요. 파워 앰프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 파워 앰프가 무게가 18kg짜리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찾아보기로는 내부의 트루절트랜스 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에도 대략 1000VA쯤 돼 보이거든요. 만약에 1000VA급의 트루절트랜스가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앰프 F10 파워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의 느낌도 어느 정도 알려드리자면요, 힘이 좋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돌쇠 같은 느낌이에요. 힘 좋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구동력도 좋고요. 그래서 구동력이 좀 부족하다고 싶을 때 가성비로 이 파워 앰프를 활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돌쇠 같은 매칭이 되면은 또 이제 이게 약간 사운드가 좀 뭉쳐진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 드세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어느 정도는 소리의 탄력감, 섬세함, 자연스러움, 음악적인 뉘앙스의 표현력, 이런 느낌들이 어렵지 않게, 무겁지 않게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는 스피커라고 매칭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칭 포인트,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가성비가 좋은 앰프예요. 아주 힘 좋은 앰프고 이 제품 가격이 300만 원대잖아요. 한 2배 정도 되는 앰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호불호를 다퉈볼 수가 있다. 그 정도로 가성비가 좋게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좀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에서 오디오적인 사운드가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게끔 재생하게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앰프예요. 그리고 구동이 좀 안 되어서 소리가 벙벙거리거나 답답하거나 그럴 때에도 매칭을 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장점을 이용하시면 좋은 제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 자체는 분명히 훌륭합니다. 물량 투입도 아주 좋고요. 설계도 잘했어요. 그 정도면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좋은 설계라고 할 수 있는 설계법은 다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본기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색적인 특징은 인간미가 별로 안 느껴지는 학자, 그러니까 지식은 뛰어나요. 근데 인간미가 살짝 적게 느껴진다, 아쉽게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정말 전체 사운드 밸런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현대적인 이 모든 음역대의 오와 열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정확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쓰셔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나는 좋은 제품을 구매를 했다라면은 되게 음악성 있는 사운드를 듣고 싶다, 그런 사운드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피커하고 앰프를 그런 쪽으로 매칭을 하세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 자체는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착색을 가지고 있는 매칭 기기들의 단점을 오히려 얘가 또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서 이 제품들의 핵심 포인트,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 테스트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저는 정말 진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인기를 끌 것 같고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좀 비싸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인기를 끌만한 상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분명히 사용을 더 해보면서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